무엇이든 척척 해낸다는 챗 GPT가 거짓말 논란에 이어서 요즘 깡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챗 GPT 성능이 뚝 떨어졌다는 논문 하나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특히 무료 버전보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버전에서 성능 저하가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챗 GPT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뉴스인뉴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이번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천재 챗 GPT가 바보가 됐다. 다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 버클리 대학의 교수 등 저명한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의 결과가 그랬는데요. 이 소수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바로 소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4 같은 경우에는 1과 4 외에도 2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5는 1과 5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소수가 됩니다. 연구진이 챗 GPT에게 이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GPT-4라는 최신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챗 GPT에게 물어본 결과 올해 3월에는 정답률이 무려 97.6%였는데 6월이 되니까 2.4%로 뚝 정답률이 떨어진 겁니다. 정말 바보라고 할 만하네요. 예, 석 달 만에 수학 천재에서 이 범죄가 된 것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논문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원인은 나왔습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챗 GPT라는 것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어떤 구조로 이 답을 내놓는지 이 밖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오류의 원인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학 말고 다른 분야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일단 그 해당 논문에서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문제도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답률이 50%대에서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능력 저하는 GPT-4라는 최신 언어 모델을 썼을 때 관찰이 됐습니다. 매달 $20씩 돈을 내고 쓰는 챗 GPT가 바로 GPT-4인데요. 반면에 무료 버전에서 쓰이는 구형 언어 모델인 GPT 3.5를 사용한 경우에는 3월에는 소수 문제 정답률이 7%였던 것이 6월에는 87%로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유료인 GPT-4보다 무료 버전의 성능이 훨씬 나은 것으로 나온 건데요. 챗GPT는 버전별로 조금씩 수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 되면서 이번 연구의 의의는 수정 방향이 앞으로 향상되는 것만이 아니라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얘기대로라면 정확도를 요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 계속 써도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 이 분야의 석학에 문의를 했더니 이 문제는 차차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밀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챗 GPT는 모른다는 말보다 뭔가 그럴싸한 말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지만 언제나 정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챗 GPT가 정답을 찾지는 못해도 세상에 없던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자료의 종합이나 요약 또 제목 붙이기라든지 창의적인 표현 등에서는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정확성에 필요한 작업에는 주의를 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겠다. 나머지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에서 오히려 쓰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AI가 이렇게 오답을 내놓는 것을 할루시네이션, 우리말로는 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환각이 보이는 것처럼 이 사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AI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정확한 정보로 학습을 한 결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AI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게 특징인데 네. 이제 큰 장벽을 만난 셈이에요. 네. 그럼 GPT 열풍 이제 이렇게 사그라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챗 GPT와 유사한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 가운데 가장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 7곳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마다 GPT와 유사한 거대 언어 모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시지를 보낼 때 오타를 확인하는 기술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 가칭 애플 GPT라는 것도 새로 만들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해외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장악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해외 종속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결국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주권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기의식을 가진 네이버와 LG, KT 등 국내 AI 기업들이 모여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라는 조직까지 만들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학습한 해외 AI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학습한 AI는 서로 성능도 다를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1대1로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지키는 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어 AI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이 부분이 경쟁을 할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과 정부가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의 뒷심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네요. 박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